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1, 60대 초반의 남성 이성철입니다. 지금은 경기도 외곽에 있는 작은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 혼자 산다고 하면 다들 안쓰럽게 보시곤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삶에 드디어 나를 위한 시간이 생겼다는 게 실감납니다. 아내와 이혼하고 혼자가 된 지도 이제 2년 가까이 되어 가네요. 지금의 저는 꽤 조용하고 단순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 삶은 아주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회사원이었고 남편이었고 아버지였습니다. 하루에 3시간도 제대로 못 자면서 일했던 시절도 있었고 가족을 위해선 뭐든 참을 수 있다고 믿었던 때도 있었죠. 그런 제가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함께한 아내와 이혼하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누구도 상상 못할 만큼 아주 사소한 말, 사소한 상황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평범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밥 한 그릇을 더 달라고 했던 저의 말에 아내가 보인 반응은 30년 부부 생활의 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혹시 지금 혼자 사시는 분들, 혹은 가정을 지키느라 매일매일 마음을 다잡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 이야기가 결코 남의 일처럼 들리지는 않으실 겁니다. 인생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새로운 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작게나마 위로나 용기를 드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는 결혼을 꽤 늦게 한 편입니다. 33, 친구들 중에서도 제일 늦었죠. 20대는 그야말로 돈 버느라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어릴 적 가난하게 살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서 그걸 반복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학 등록금도 장학금으로 해결했고 졸업 후에도 쉬는 날 없이 일했습니다. 본업 외에도 주말에는 알바하고 저녁엔 과외도 하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서울 외곽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을 땐 스스로도 대견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기반을 다지고 나니 결혼을 생각하게 됐고 때마침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조용하고 단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무던한 성격에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무엇보다 부모님께도 예의 바르게 대하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결혼할 당시엔 큰 기대보다 이 사람이면 평생을 함께해도 괜찮겠다 싶은 믿음이 있었죠. 결혼 후 1년 만에 아들이 태어났고 처음엔 모든 게 참 좋았습니다. 아내가 회사 다니면서 아이 키우는 게 힘들다고 하길래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당시 제 월급 외에도 부동산 월세 수입이 꽤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밖에서 돈을 벌고 아내는 집에서 살림을 맡는 거, 서로 역할을 나누어 사는 게 부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나중엔 오히려 저희 부부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가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어요. 저는 점점 가족의 버팀목이자 ATM이 되었고 아내는 집안의 주인처럼 군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균열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깊어졌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이가 쓰는 장난감 브랜드가 왜 이렇게 비싸냐고 묻는 제 말에 아내가 툭 내뱉더군요. 당신은 그런 거 몰라도 돼. 아기한테는 좋은 거 써야 해. 그땐 그저 육아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점점 사소한 것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월세 수입이 들어오는 계좌도 생활비를 나가는 통장도 전부 아내 명의로 관리했고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5년쯤 지나서 이사를 준비하면서 통장을 들여다보게 되었고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저축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걸요. 200만 원 남짓.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게 다야? 물으니 아내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잘 모은 거지. 그 말을 듣고도 저는 화내기보다 당황이 먼저였습니다. 도대체 돈이 어디로 간 걸까? 아무리 따져봐도 수지가 안 맞았습니다. 그때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처가에 도와준 게 좀 있다고. 그 말에 저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제 부모님께 용돈 한 번 드릴 때도 아내와 상의하고 생신 선물 하나 살 때도 함께 결정했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수천만 원을 처가에 보내면서 단 한마디도 제게 알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제 마음에 무언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신뢰가 무너졌다는 게 컸죠. 그리고 그런 일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도 아내는 크고 작은 결정에서 늘 상의가 아닌 통보만을 해왔고
저는 점점 입을 닫게 됐습니다. 참는 게 습관처럼 되어버린 거죠.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제 삶 속에서 남편이라는 단어가 무게를 잃기 시작한 건 말 한마디면 끝날 일들이 늘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그건 왜 이렇게 샀어? 하고 물으면 당신은 항상 돈 걱정만 해, 지긋지긋해. 라는 말이 돌아왔죠. 제가 하는 걱정은 단지 미래를 대비하자는 거였는데 아내는 그걸 억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모임에 자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소비가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백화점 명품관에서 산 가방, 친구 따라 산 구두, 심지어는 몇 번 타지도 않을 고급 SUV까지. 제가 그 차 꼭 사야 돼. 라고 하면 왜? 당신은 타면서 나는 왜 안 돼? 라며 대뜸 화부터 냈습니다. 저는 소형 중고차 하나만 있어도 된다고 했지만 아내는 나도 나이에 맞게 체면이 있어야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결국 그 비싼 차는 주차장에 2년 넘게 세워두는 신세가 됐고 저는 출퇴근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그 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정작 아내는 운전이 무섭다며 운전대를 잡지도 않았거든요. 이런 일이 반복되자 제 마음도 차츰 굳어졌습니다. 이해해보려 노력했지만 그럴수록 제 입장은 무시당했고 이 집에서 나는 뭐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아내의 눈치를 보며 조심조심 말해야 했고 함께 사는 것 같지만 각자의 세계에 갇혀 살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갈등은 계속 깊어졌고 그 안에서 저는 점점 무력해져 갔습니다. 남편이면서도 손님처럼 느껴지는 집, 마음을 터놓을 수 없는 아내. 그렇게 제 일상은 감정의 대화가 단절된 채 메말라갔습니다. 처음엔 그저 아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구나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며 갱년기일 수도 있고 아이 키우고 살림하느라 쌓인 감정이 폭발하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에도 신경질적이던 아내가 하루는 조용하다가도 다음 날은 별일 아닌 일로 소리를 지르는 등 감정의 기복이 심해졌고 어느 날부턴가 부엌에서 통화를 하며 소리를 죽이고 웃고 있더군요. 물론 그 자체만으로 의심할 이유는 없었지만 뭔가 감추는 듯한 눈빛이 계속 걸렸습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가면 전화를 끊고 무슨 얘기였냐 물으면 별거 아니야, 친구야. 하고 얼버무리는 게 반복되다 보니 마음이 편할 리 없었죠. 거기에다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으려 들기 시작한 것도 이상했습니다. 나도 좀 쉬자. 는 말로 가사 도우미를 부르자고 하길래 그래도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아내는 아침밥조차 챙기지 않고 일주일에 몇 번은 외출하면서도 식사는 아예 외면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자신이 하는 모임 이야기, 다른 남편들이 얼마나 자상하고 부인을 모셔준다는 이야기만 계속 늘어놓았습니다. 당신은 왜 그래? 남들은 다 아내를 공주처럼 대접하던데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싸늘해졌습니다. 나는 평생 일하며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그게 왜 당연한 일이 돼버렸을까?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아내의 말과 행동을 자세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마음이 더 이상 이 가정 안에 있지 않다는 걸요. 남편을 남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편리한 존재로 보고 있다는 걸요. 그게 저를 가장 서글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고 아내는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밥상이 차려졌고 아내가 먼저 앉았습니다. 저도 조용히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날따라 밥이 참 맛있더군요. 그래서 한 그릇을 다 비우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밥 좀 한 그릇 더 줄래? 제 말에 아내는 한숨을 쉬더니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 식모야? 더 먹는 건 알아서 떠먹어.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너무나 무심하고도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말투도 표정도 사랑이나 정은커녕 짜증이 가득했죠. 그 순간 제 마음이 툭 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로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렇게 말할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30년 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아끼고 참아왔던 날들이 다 부질없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랑 자식이 해달라는 건 뭐 하나 해주는 것도 없고 돈 안 벌어온다고 사람을 식모 취급이나 해. 아내는 그 말을 덧붙이며 식탁을 탁 치더군요. 순간 제가 밥 한 그릇 부탁한 게 이토록 큰 잘못이었나 싶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내는 이미 오래전부터 저를 그렇게 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결혼 후회된다. 아내는 순간 정지된 듯 굳더니 곧바로 눈을 부릅뜨며 되물었습니다. 뭐라고?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한마디만 더 할게. 그러면 당신은 이제라도 그런 대접해주는 사람 맞나? 그 순간 아내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죠. 그래, 이제는 그만하자.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아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정적이 흐른 식탁 위에서 우리는 한참을 마주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지금 그게 진심이야? 이혼하겠다는 말, 그냥 홧김에 한 거지.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니, 진심이야. 나도 이제 지쳤어. 그 말이 나오고 나서야 제 속이 후련해졌습니다. 사실 이혼이라는 말을 입에 올린 건 처음이었지만 그 감정은 아주 오래전부터 쌓여온 것이었거든요. 아내는 말문이 막힌 듯 제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내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했나 당신이 날 이렇게 버릴 정도로. 저는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아내의 눈물 앞에서 무심하기는 쉽지 않았죠.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흘리는 눈물은 나를 잃어서 슬퍼서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잃게 될까봐 흘리는 눈물일지도 모른다. 저는 그동안 수없이 양보했고 수없이 참아왔습니다. 아내의 요구에 맞춰주느라 제 의견은 늘 뒷전이었죠. 아내는 가끔 젊었을 땐 내가 당신한테 끌려 살았어라고 말하곤 했지만 저는 끌려 살았던 건 나였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 말을 꺼내지도 못한 채 언제나 제가 져줬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도무지 더는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회가 없진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이혼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결단하지 않으면 제 인생이 끝까지 이렇게 흘러가 버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선택했습니다.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제 삶을 다시 찾기로. 그날 이후 저는 진지하게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저 자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하던 이혼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고 결혼 전부터 보유했던 부동산과 재산에 대해 정리하기 시작했죠. 아내에게도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정리하자. 깔끔하게 마무리하자. 아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던 얼굴이 제가 진심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점점 당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진짜로 하자는 거야? 그래. 이제는 나도 나를 위해 살고 싶어.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분노도 울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아내는 그제야 처음으로 위기감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늦었죠. 저는 마음을 정리한 상태였고 남은 건 절차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을 나와 혼자 지내기 시작했고 각자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재산 분할은 냉정하게 법대로 진행했습니다. 결혼 전 보유한 재산은 제 몫으로 지켜냈고 이후 공동으로 축적한 자산은 법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아내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당신은 부동산도 수입도 많잖아. 나는 뭐가 남아? 하지만 저는 묵묵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직접 관리했던 생활비, 통장, 소비. 그 모든 게 당신 손에 있었잖아. 내 인생반은 이미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 더는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남편으로 가장으로 살아오며 책임감을 짊어졌지만 이제는 제 책임도 거기까지였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 인생 살자. 난 더는 당신에게 끌려가고 싶지 않아. 그 말은 스스로에게도 자유를 주는 선언이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저 자신을 위한 결단을 내렸고 그 길로 조용히 새 삶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혼을 마치고 난 뒤 처음 며칠은 허전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과 등을 돌린다는 건 아무리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도 쉽게 적응되는 일은 아니더군요. 집을 나와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한 첫날, 침대에 앉아 불을 끄고 가만히 천장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잘한 걸까?
너무 성급했던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 저 자신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밥을 먹고 혼자 커피를 마시는 그 시간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맞춰야 하지 않는 삶,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삶. 그게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싶었죠. 처음에는 외로울 줄 알았지만 그 외로움이 주는 여유도 있었고 무엇보다 내 감정을 숨기지 않고 살아도 되는 삶이 얼마나 큰 해방감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요즘엔 가끔 지역 도서관이나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도 듣고 동네에 있는 남성 시니어들끼리 모이는 등산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레 웃음도 늘었습니다. 예전엔 늘 지친 얼굴로 살았는데 이젠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있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퇴직 후에도 소일거리로 부동산 임대 관리 같은 일은 꾸준히 하고 있고 수입은 많지 않아도 생활에는 전혀 무리가 없어요. 아들과도 연락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아들 부부는 각자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고 저는 더 이상 부모로서 뭔가를 해줘야 한다는 부담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제 삶의 주인공은 이성철입니다. 늦게나마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아내 없이도 가족 없이도 인생은 계속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삶도 충분히 의미 있다는 걸 요즘 들어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2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누군가 제게 지금 행복하냐고 묻는다면 망설임 없이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이 편안합니다. 물론 완벽한 삶은 아닙니다. 때로는 혼자 밥을 먹으며 문득 허전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오래된 사진을 보며 가슴 한켠이 뭉클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감정이지 결혼 생활을 유지했더라면 겪지 않았을 감정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내 감정에 더 솔직해질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동안은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살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저를 짓눌렀지만 이제는 오롯이 저 자신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이제 무엇을 더 해야 하나보다 어떻게 나를 아끼며 살아야 하나를 먼저 생각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제 이야기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살아온 시간이 아깝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순간을 더 아껴야 한다고요. 나는 왜 늘 참고 왜 늘 져야 했는가?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 번쯤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때론 나 하나만 바라보고 가는 길이 훨씬 단단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미워하라는 말도 무작정 떠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당신의 삶이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모여 당신의 인생이 됩니다. 그 인생을 남이 아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지켜나가야 합니다. 저는 늦게나마 그걸 알게 되었고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 혹은 용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통해 위로받고 또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사연에서는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